두 번째 시간의 내용을 이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구의 모양이 구형인 그 자세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구형의 어떤 그 모습이 사실은 타원체에 가까운데 그 타원체가 정확하게 또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 편평도나 이심률로 이렇게 지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단원에 넘어와서 지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실 지구 내부의 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다시피 이 지구의 내부의 열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화산도 있고, 뭐 화산같이 이제 지구의 내부의 열을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 지진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내부의 열 때문에 지구 내부의 멘틀의 유동적인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지각 표면에 이 고정되어 있는 이 단단한 암석권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굉장히 뭐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긴 시간 1년에 뭐 1cm에서 뭐 많게는 10cm 아주 서서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걸 실제로 이제 측정도 가능하고, 뭐 빠른 판 같은 경우,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뭐 10cm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판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류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판들이 움직이는 방향도 다를 것이고 속도도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판의 경계가 생겨요. 그 판의 경계들을 한번 여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두 판과 두 판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는 이런 판의 경계들에서는 뭐 계속 이렇게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탄성 에너지들이 계속 쌓이다가 언젠가 그 한계를 이렇게 넘어버리는 순간이 와버리면, 뭐 예를 들어 이 자 같은 걸 계속 선생님이 힘을 주다가 더 줘버리면 깨져버리는 것처럼 이 탄성 에너지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탄성 한계를 넘어버리면 지각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죠. 깨져버리면서 그 에너지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탁 퍼져 나오면서 지진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를 부쉈는데, 이렇게 자가 부서지는 것도 아까 탄성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서 그게 한 번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했잖아요. 이 선생님이 초고속 카메라로 스파게티만을 이렇게 부수는 걸 찍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도 이제 관련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진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진파에는 크게 지진파는 두 종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실체파, 다른 하나는 표면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실체파는 영어로 body wave, 표면파는 바로 지역에서 surface wave. 실체파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학교 교육과정에도 나오고, 실체파는 또 이 두 가지 P파와 S파로 분류를 합니다. 이 표면파는 러브파와 렐레이파로 구분을 하죠. 이 P파와 S파, 러브파, 렐레이파의 모습도 선생님 그림을 여기 위에 띄워놓을게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파하고 에스파의 먼저 일단 성질, 각각의 특징들을 보는데 그 첫 번째 속도를 보면 제일 빠른 거는 지금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피파가 제일 빠르고 에스파가 두 번째, 로우파와 랠리파는 로우파가 약간 빨라요. 그래서 3등, 4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도는 사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 피파가 왜 피파냐면 프라이머리라고 최초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초로 도착한다는 의미에서 이 프라이머리파, 피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위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파는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거를 이렇게 쫙 펼쳐놔서 한쪽 끝에 탁 치면은 그 압축된 그 스프링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피파의 형태인데, 그래서 피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질의 모양도 변화시키고 부피 변화도 있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파고, 반면에 이 에스파는 부피의 변화는 없고 모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매질의 진행을 이렇게 지진파가 매질을 이렇게 에스파가 진행을 할 때 그 부피를 가진 그 정육면체 부피가 평행사변형 형태로 이렇게 살짝 밀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모양의 변화는 있고 이제 부피의 변화는 없어요. 적어볼까요? 모양 변화는 여기 있고 에스파도 있고 로우파와 레일레이파도 로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움직여서 쓰러지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 모양 변화는 있죠. 레일레이파는 우리가 해파하면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여러분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 중에 해파 보면 우리가 해파를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해파 에너지는 한쪽으로 진행하지만 그 물입자는 어떻게 했어요? 물입자는 그 해파 진행한 데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오는 동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레일레이파의 형태인데 역시 모양 변화가 있고요. 부피 변화를 보면 피파 같은 경우 아까 했죠. 있고 에스파는 없다 했습니다. 로우파는 없고 레일레이파는 이렇게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피 변화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밀도 변화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볼 수 있으니까 밀도의 변화로도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 세 번째는 지진파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진파의 속도는요, 이제 매질의 어떤 그 성질하고 연관이 있는데, 매질의 성질하고 연관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보이는 이 매질의 어떤 모양 변화나 부피 변화하고도 부피 변화가 결과적으로 이 지진파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모양 변화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모양 변화라는 이런 겁니다. 어떤 육면체, 이 부피를 이렇게 가진 이 물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물체에 힘을 줄 텐데, 이 윗방향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윗방향에 선생님이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만큼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라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아래면에는 이 반대쪽 방향으로, 방향이 반대에 똑같은 F라는 힘의 크기가 작용을 할 텐데, 이 힘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 물체를 평행사변형 형태로 이렇게 찢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 하는데, 이 전단력에 의해서 물체는 이렇게 변화가 합니다. 좀 과장되게 그려보면, 이 파란색이 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물체가 찢어지려고 전단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물체들마다 다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체들마다 고유의 그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단 개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강성률에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전단 개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전단력에 대항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과 위쪽에 이 어떤 힘이 작용한 거에 대해서 이 변화량이 얼마나 이제 강한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위쪽 면에 대한 어떤 그 면적을 이 면적에 대해서 F라는 힘이 작용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단위 면적에 대해서 가한 힘이 이 지금 이 세로축에 해당되는 높이를 h를 하고 이동한 것을 우리가 델타 x라 표현해 보면 이걸 전단 변이랍니다. 이 전단 변이에 대해서 이제 전단력이 얼마나 작용했는가 그것에 대한 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높이, 그러니까 사실 이 분모에 있는 거는 이게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h라는 높이만큼 올라갔을 때 델타 x만큼 변했다. 그 비율은 하나의 기울기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기울기에 대해서 이 작용하는 힘은 이 면적 특정 면적에 대해서 F라는 힘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해서 작용한 힘 F로서 표현하면 이게 전단 개수가 돼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피의 변화에 대한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압력 하에서 이 물체가 부피를 V 이렇게 가진다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압력 변화가 일어나서 P-를 하고 그럼 이 부피는 V-로 변할 것입니다. 압력이 증가했다 하면 부피는 감소됐을 것이기 때문에 감소한 부피를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안에 있는 그 작은 상자는 V-이고 이 큰 V는 기존의 처음에 V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피 변화, 그러니까 압력이 변화해서 부피가 변화하는 정도는 이 압력 변화에 대해서 이 부피가 저항하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압축 탄성계수로 표현을 하고 얘는 대문자 K 그리고 이 압축을 최적 탄성계수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압축 탄성계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부피가 이 압력이 변화했을 때 부피가 변화하는 정도의 어떤 비를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압축 탄성계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초기 부피를 V를 했을 때 이 변화된 V-에서 초기 부피를 빼줍니다. 그럼 압력도 변화된 P-에서 P를 빼주게 돼요. 그러면 다시 잘 생각해보면 이 값은 이제 P-는 이제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위에는 양수값이지만 이 밑에 보면 분모가 음수가 되죠. V- 값이 더 작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수는 양수값을 이제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음수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델타 V의 V분의 델타 P. 그래서 지금 압축 탄성 개수는 델타 V분의 V의 델타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개수를 이용해서 지진파의 속도를 표현해 보면 P파는 1도분의 최적 탄성 개수, 압축 탄성 개수하고 3분의 4의 이 전단 개수를 표현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S파는 로분의 U가 됩니다. 이 식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로 이제 들어갈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되죠? 지진파의 속도는 증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구의 내부의 밀도는 이제 증가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식으로 보면 이 밀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지진파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증가할수록 지진파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진파 속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밀도가 증가하는 것보다 이 탄성 개수나 이 개수 값들이 증가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비율이 크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 살짝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재밌는 걸 좀 보면 사실 이 전단력 같은 경우는 액체나 기체에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나 기체는 이제 고체하고 물질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 고체는 물질과 물질들이 이제 견고하게 이렇게
그 모양을 유지하고 형태를 잡고 있지만 이제 유체 상태 액체나 기체는 그 모양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단력이 작용을 해버리면 그 물체의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 상태에서는 이 전단 개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μ 값이 0이 됐을 때 이 VP 값은 압축 탄성 개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진행을 이렇게 속도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에스파의 경우는 이 액체 상태의 경우는 뭐 혹은 기체 상태의 경우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이 피파 같은 경우는 그 통과할 수 있는 매직이 뭐 고체고 액체고 기체고 다 통과 가능합니다. 액체,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 에스파 같은 경우는 이 액체나 기체 상태는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통과할 수가 없고 이제 고체에만 이렇게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진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지진파의 종류와 성질도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진파의 속도가 이런 물질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전단 개수, 압축 탄성 개수들부터 얘기를 해서 P파와 S파의 어떤 속도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P파와 S파 이 속도를 알면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물질의 어떤 고유 특징, 이런 개수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험실에 유출을 하고 이제 땅 내부로 이제 파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지진파와 지진 발생기구, 오늘은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진파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지진파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